피부도 해장이 필요해. 음주 후 피부 관리하는 팁 7가지. 술 마신 다음날 아침이면 피부가 푸석해져 화장이 잘 먹지 않고 울긋불긋한 뾰루지가 올라오기까지 하죠. 밤새 폭음으로 인해 망가진 내 피부를 회복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겸 술이 피부에 주는 영향.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부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는 글루타치온을 감소시킵니다.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서 각질과 피지 분비가 많아집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 배출이 되지 않아 얼굴과 몸이 붓게 됩니다. 음주 후 피부 관리 팁 7가지. 1. 수분 섭취하기. 음주 후 피부가 가렵다면?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효소와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수분을 내보내죠. 체내의 수분이 과다하게 빠져나가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 가려운 증상이 띠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 후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며 술자리에서도 알코올 농도를 희석해 마시거나 틈틈이 물을 충분하게 섭취해주는 것도 팁. 2. 마스크팩하기. 피부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간 상태라면 수분팩으로 응급처치할 것. 주후 잠들기 전 보습력이 뛰어난 마스크팩이나 에센스에 푹 적신 화장솜을 피부에 올려주세요. 술로 인해 붉어진 홍조를 진정시키고 싶다면 녹차나 알로에와 같은 진정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활용할 것. 3. 잠들기 전 세안하기. 술에 취했거나 피곤한 이유로 화장을 지우고 자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음주하게 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 모공이 확장돼 각종 세균과 먼지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모공이 막혀 모낭염이나 트러블로 발전되고야 말죠. 잠들기 전 세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깜빡했을 경우 일어나자마자 메이크업 잔여물을 꼼꼼히 닦고 세안을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는 것이 포인트. 4. 피부 마사지하기. 술이 체내에 들어가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이 붓게 됩니다.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극 없는 오일로 얼굴을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음주 후 피부가 예민할 수도 있으니 고주파 기계나 괄사 사용보단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부드럽게 매만져주세요. 5. 반신욕하기. 술을 마시고 나서 무뎌진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되살리고 싶다면 반신욕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내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에 쌓은 노폐물까지 배출되면서 붓기와 트러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38도가 적합하며 15분을 넘기지 말 것. 6. 충분히 잠자기. 밤새 과음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면 몸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테죠. 꼼꼼한 세안과 해장만으로는 피곤한 몸과 망가진 피부를 개선할 수 없는 법. 과음한 다음날에는 평소보다 2~3시간 정도 긴 숙면을 취해 피로를 풀어주세요. 7. 사우나는 금물. 숙취로 고생한 다음날 해독하기 위해 사우나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음주 후 무리하게 땀을 배출할 경우 혈압 상승과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혈액순환에 좋은 반신욕을 가볍게 즐기는 것도 방법. 한 달만 술 끊어도 나타나는 효과. 눈 딱 감고 한 달만 술을 끊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최근 톰 홀랜드가 한 인터뷰에서 1년 4개월째 금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늘 술에 취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예계 대표 애주가 황정민도 한 달간 술을 끊고 맑아진 피부 안색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성인의 간은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6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과음을 꾸준히 했다면 뇌와 간을 비롯한 신체 기관을 회복하는데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한 달간 술을 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 에너지업. 잦은 음주나 폭주는 지방간, 간염 등 간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하는 사람 중에서도 매일 마시는 사람에게 발병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요. 술을 마시면 반드시 금주 기간에 가져간이 회복될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에 들어오던 알코올이 중단되면 간은 알코올 분해 대신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약 4에서 6주 정도 금주하는 것만으로도 지방간 수치가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죠. 간은 해독 외에도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장기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간 기능이 향상되면 면역 기능, 호르몬 균형 유지 등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2. 꿀잠 숙면 가능. 음주는 잠에 드는 이면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수면의 질은 저하시킵니다.
알코올은 뇌에서 알파파 패턴을 증가시켜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하죠. 빨리 잠에 들 수 있지만 숙면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흡 관련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잠을 자는 동안 신체 장기들은 계속해 알코올 분해를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 회복하지 못하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더 편안하게 수면하며 컨디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체지방 아웃. 잦은 음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한 경우도 많은데요. 술 자체 칼로리도 문제지만 함께 먹는 안주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 알코올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폭식과 야식을 부르죠. 반대로 술을 끊으면 폭식을 예방할 수 있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사 활동도 원활해져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다면 체중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술통 가고 꿀 피부.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을 해 피부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체내 수 분량이 감소해 피부를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들죠. 또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피부 염증을 악화시켜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끊는다면 체내 수 분량을 지키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혈색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로 음료 비상등. 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 예정. 다이어터들이 사랑하는 제로 음료에 자주 사용되는 감미료 아스파탐이 이군 비발암물질로 분류될 것이란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군 발암물질은 어떤 뜻이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암물질 암 발생. 발암물질은 이름 그대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때문에 해당 물질에 가까이 있거나 섭취하기만 해도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야 해요. 바로 개인의 현재 건강 상태죠. 어떤 물질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나이, 직업, 성별 등 여러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암에 더 일찍 걸리거나 많이 걸릴 수 있으면 그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흡연자들이 모두 폐암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암연구소를 통해 발암물질을 지정하는데요. 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1군 발암물질. 1군 발암물질은 사람에게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로 현재 118가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담배와 방사선, 라돈과 성면가루, 벤젠, 그리고 소시지와 햄 같은 가공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1군 발암물질 중 전문가들이 가장 주의가 필요하다고 꼽는 것은 바로 술이라고 합니다. 2군 A 발암물질. 발암 추정물질로 불리며 동물에게서는 증거가 충분하나 사람에게는 부족한 경우의 물질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교대 근무, 기름에 튀긴 음식, 그리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척생육 등이 있어요. 2군 P 발암물질. 이번에 아스파탐이 추가된 그룹이에요. 사람에게 제한적 증거가 있고 동물에게서도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이 그룹에 해당되며 28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자파와 자기장, 현대인의 생명수와 같은 커피, 그리고 김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발암물질 양 조절이 관건. 고기와 커피 심지어 김치까지 발암물질이라니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암물질에서 중요한 건 바로 양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척생육을 매일 100g 이상 먹을 경우에 암 발생률이 17%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하루 고기 섭취량은 62g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적게 먹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조합 5가지. 꿀조합 아니고 독조합. 명절 앞두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을 소개합니다. 따로 먹으면 몸에 이로운 음식이지만 같이 먹었다간 큰 코 다치니 꼭 명심해두세요. 감앤드 꽃게. 9월의 제철 음식인 꽃게와 대게는 단백질이 높고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한 건강 식재료입니다.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은 국민 대표밥, 도둑 반찬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을 함께 먹으면 폭통, 설사 심지어는 식중독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장어 앤드 복숭아. 기력회복, 성인병 예방, DHA와 EPA, 비타민 A까지 풍부한 생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효능 부자 장어인데요. 장어는 구이나 즙으로 인기가 많은 음식이죠. 하지만 후식으로 복숭아를 선택했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유는 복숭아가 장어의 소화를 방해해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라면 앤드 콜라. 인스턴트 음식인 라면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하지만 라면처럼 간편하고 든든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더 건강하게 라면을 먹고 싶다면 콜라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네요. 인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칼슘이 줄어 뼈 건강에 위험합니다. 치즈 앤드 콩. 언뜻 생각하면 궁합이 좋을 것만 같은데 의외인 조합 바로 치즈와 콩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치즈와 단백질이 풍부한 콩은 따로 섭취하기만 한다면 이상이 없지만 같이 먹으면 칼슘과 인이 결합해 인상 칼슘을 만들어내죠.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를 내는 조합입니다. 조개 vs 옥수수. 조개구이 먹으러 갈 때 빠지면 아쉬운 횟집의 단골 메뉴 콘치즈. 입에선 맛있지만 알고 보면 조심해야 할 음식인데요. 신선하지 않은 조개에 옥수수를 곁들이면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배나 높아집니다. 옥수수는 소화가 더딘 음식인데다 유해균에 노출되기 쉬운 조개의 특성상 서로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에 먹으면 독이 되는 반전 음식 5가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 식습관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어도 운동 전에 섭취하면 운동에 방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운동하기 전에 꼭 피해야 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샐러드. 샐러드는 많은 운동인과 다이어터가 건강식으로 생각해 운동 전에 자주 먹는 음식이죠. 하지만 초록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오히려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운동하는 동안 소화가 진행돼 배에 가스가 차고 부풀게 되어 운동에 방해가 됩니다. 운동 전에는 생채소나 브로콜리, 치커리, 양배추 등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정제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운동할 때 체내 지방을 연소하고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면, 밀가루, 빵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되고 흡수하는 시간이 빨라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당분이 오히려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맵거나 짠 음식. 나트륨이 다량으로 함유된 맵거나 짠 음식은 소화되는 시간도 오래 걸려 운동 전에 섭취하면 위를 자극해 폭통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에 있는 나트륨은 몸을 붓게 만들고 혈액순환에 해롭습니다. 견과류 및 씨앗 종류.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운동 전에 섭취하면 소화가 늦어져 배에 가스가 차고 부풀어 오릅니다. 따라서 운동을 방해하게 되고 복통까지 올 수 있어요. 견과류 중에서도 앰프시드와 아마씨를 주의하세요. 운동 전 8발 정도의 아몬드를 섭취해주는 것은 오히려 운동의 효과를 높여주니 참고할 것. 스포츠 음료. 운동하면서 수분 보충을 위해 물 대신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 습관은 운동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 음료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당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호르몬과 신진대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죠. 운동 후 목이 마른다면 스포츠 음료 대신 물을 마셔주세요. 아침에 독이 되는 음식. 그동안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고 있었지만 사실 아침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공복에는 치명적인 재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해야 할 음식. 1. 빵과 떡. 바쁜 아침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려워 식사 대용으로 자주 찾게 되는 빵과 떡. 밀가루나 쌀가루 등으로 만든 빵과 떡은 먹기에도 간편하고 포만감도 높아 아침 식사로 제격이지만 건강에는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혈당 수치가 낮은 아침, 간밤에 공복이 된 후에 빵이나 떡이 섭취되면 영양분이 대체로 포도당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금방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과식과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르게 되어 위험하죠. 시리얼과 우유, 에너지바. 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유제품이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우유 속 칼슘과 카제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아침 공복에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시리얼까지 더해지면 당 폭탄까지 추가되는 셈입니다. 시리얼을 고를 때에는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당류 함량을 잘 체크해보세요. 에너지바 역시 간편하게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이 먹지만 당류가 많아 좋지 않습니다. 3. 파인애플과 키위. 아침에 먹는 과일은 하루를 생기있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죠. 하지만 파인애플과 키위는 예외입니다. 두 과일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공복에 섭취할 시에는 위벽을 녹이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과일은 오히려 식후 디저트나 저녁에 적합한 과일이라는 사실. 파인애플을 스테이크나 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 후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과일 주스. 과일을 그저 갈았을 뿐인데 왜 몸에 해롭냐고요? 앞서 언급한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은 지나친 과식으로 인한 과당 섭취의 위험성 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간의 부담을 줄여주어 오히려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과일을 믹서로 갈게 되면 식이섬유가 분해되어 음식물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며 이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피로감이 밀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1. 오트밀. 오트밀의 주 원료인 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 속 지방 성분을 줄여줍니다.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장 운동을 자극하기도 해 아침 소화 운동을 돕기도 하죠. 2. 양배추. 빈속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식품. 식이섬유가 풍부해 빠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3. 당근. 베타카로틴 성분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당근.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4. 감자. 감자의 녹말 성분이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생으로 갈아 마시면 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 달걀. 저칼로리인 동시에 고단백 식품인 달걀. 무기질, 비타민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완전식품입니다. 6. 사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B와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사과.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며 식사 욕구를 줄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방법. 건강한 다이어트 식사 습관 3. 폭식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사 비결이 있다고? 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식사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248법칙. 물 2리터를 48시간 동안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과식했다면 48시간 동안 물 2리터를 나눠 마셔주면 섭취한 음식이 체지방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16시간 공복 유지.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인 위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내내 소화를 시키고 있다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영양이 과다 흡수가 돼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무작정 굶는 것이 힘들다면 따뜻한 차로 공복을 달래주세요. 이 방법은 염분 수치를 낮추고 붓기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첫 끼는 자연식. 하루 중 첫 식사는 양념, 소금,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토마토배, 고구마, 감자 등으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해주세요. 샐러드 대신 익힌 채소가 몸에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식사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탄수화물은 최대한 적게 섭취할 것. 마지막 식사인 저녁 식단으로는 단백질이 함유된 닭가슴살, 연어, 살코기와 샐러드를 함께 먹어주세요. 식단과 식사 방법을 조절하되 체질에 맞는 운동을 병행해 주어야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지속시킬 수 있어요. 쉽게 빠지지 않는 아랫배 살 빼는 꿀팁 5가지. 여름철 최대의 적인 아랫배가 볼록 나와 고민인가요? 쉽게 찌는 반면 쉽게 빠지지는 않아 신경이 많이 가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아랫배가 나오는 이유와 빼기 좋은 자세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랫배 나오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배가 나오게 됩니다. 운동을 병행하여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아랫배에 나이살이 찌게 됩니다. 변비. 배변 활동을 일주일에 2회 미만이거나 변비 시에 굳은 변이 나오거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비의 증상으로는 복통이나 배가 팽팽한 느낌이 계속되며 아랫배가 나오게 됩니다. 불규칙적 식사. 과식과 야식을 자주 하거나 소화가 되기도 전에 눕는 습관이 있다면 뱃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은 몸에 쌓여 살이 찌게 되며 배에는 가스가 차 더부룩함 등을 발생시켜 복부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뱃살이 처지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 찐살일 가능성이 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혈당을 높이고 섭취한 음식을 축적하게 만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진대사량이 떨어지고 헛배고픔이 자주 느껴져 살이 찔 확률이 높아요. 아랫배 빼는 자세 5가지. 다리 자세.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혀 세워주세요. 팔을 일자로 내려놓고 숨을 내쉬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아랫배와 코어 근육을 자극하고 힙업에 도움이 됩니다.
V 자세. 엉덩이를 바르게 땅에 대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다리를 올려 V 자세를 만들어준 뒤 1분 동안 유지해주세요.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될 아랫배살 제거에 좋습니다. 쟁기 자세.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겨줍니다. 깍진 낀 손으로 몸 아래 위치에 지탱해줍니다. 식욕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와 척추 코어 강화에 좋아요. 테이블탑 자세.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손바닥을 땅에 짚어주세요. 상체와 엉덩이, 허벅지를 천천히 들어올려 테이블 모양의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팔뚝살 제거와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낙타 자세. 발끝을 세워서 골반 너비로 무릎을 벌려준 뒤 호흡하면서 천천히 상체를 뒤로 젖혀주세요.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코어 강화와 군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5가지.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더 쉬운 방법은 바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건강하게 바꿔볼까요? 기초대사량이란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휴식 상태에서 오로지 생명활동을 위해 신진대사로 쓰이는 에너지를 말하죠. 보통 70kg의 남성이라면 1680kcal를, 50kg의 여성이라면 1080kcal를 기초대사량으로 소모합니다. 이는 신체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의 약 70%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고 소화 및 흡수에 소모하는 소화대사량이 10%, 신체 활동을 할 때 소모하는 활동대사량이 20% 정도에 해당한다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면 우선 다이어트 시 무리한 식단 조절을 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인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면 굶지 않고서도 칼로리 소모가 되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로리 소비가 늘어나며 지방 연소 효율도 높아지는데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지방을 잘 태워 살이 찌기 어려운 몸으로 만들어주죠. 특히 겨울에 수족냉증이 심해지는 이들이라면 주목하세요.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붓기와 냉증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니 여러모로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단백질 위주의 식단,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면 근육량이 늘어나죠. 이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은 육류 중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등심, 닭고기, 계란, 두부, 콩 등의 식품이 유익합니다. 아침 식사. 혹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있나요? 기초대사량을 늘리려면 신진대사가 활발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팁. 보통 낮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공복 상태인 이른 아침에 영양소를 풍족하게 보충해주면 좋답니다. 물 마시기. 수분의 양이 부족하면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종의 원인인 셀룰라이트가 증가하죠. 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루에 2리터를 기준으로 충분한 물을 마시거나 따뜻한 음료를 즐긴다면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찬 음료를 즐긴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이 모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답니다. 근력 운동. 플랭크가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몸의 속근육을 다져주고 효율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늘려주는 효자 운동입니다. 일시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순 없겠지만 꾸준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면 나도 모르는 새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 바쁜 아침에는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수인데요. 빈속에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독이 되는 음식 7가지를 소개할게요. 1. 바나나. 바나나는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아 다이어터에게도 인기 만점인 과일이죠. 하지만 아침 공복엔 피해야 할 음식이라는 사실.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이 빈속에 섭취될 경우 혈액 내에서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구마.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돼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는 고구마. 하지만 고구마에는 위벽을 자극하는 악유질, 타닌 성분이 함유돼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쓰림과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히 올라갈 위험이 있어 당뇨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3. 우유. 아침 브런치 메뉴에도 빠질 수 없는 음료 중 하나인 우유. 하지만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카제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빈속에는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연동 운동을 촉진해 복통, 설사, 장염 등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4. 귤. 귤은 산 성분이 다량 함유돼 공복에 섭취할 경우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 성분은 위 점막을 손상해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 외 레몬, 자몽, 오렌지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주의해주세요. 5. 커피. 직장인들의 아침 풍경에 빠질 수 없는 모닝커피. 기상 직후 신체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천연 각성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공복에 커피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각성 작용이 일어나 두통과 속쓰림을 초래할 수 있어요. 6. 시리얼. 바쁜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 메뉴 시리얼. 하지만 시리얼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돼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게다가 공복에 치명적인 우유와 함께 먹는 음식이니 더욱 주의할 것. 7. 토마토. 몸에 좋기로 유명한 토마토 역시 공복에는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위의 산도를 높이는 타닌산이 함유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몸에 좋은 성분인 팩틴은 빈속에 들어갈 경우 위산과 결합해 용해가 어려운 덩어리로 변해 위장을 부풀리게 합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소화불량과 복통에 시달릴 수 있어요. 커플끼리 하기 좋은 실내 운동 추천 6가지.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즐겁고 관계 향상에도 좋죠. 더운 여름철 커플이 함께 즐기기 좋은 실내 스포츠 6가지를 추천합니다. 1. 스쿼시. 여름이라 야외 운동인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즐기지 못해 아쉽다면 스쿼시로 대체해주면 그만. 라켓과 볼만 있으면 되는 운동으로 살 빼기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연인과 함께 공을 주고받다 보면 관계도 돈독해지기 마련입니다. 1시간에 600kcal 정도가 소모됩니다. 2. 요가. 홈트로 간단하게 즐기기 좋은 요가.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자세 교정에 좋은 운동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 커플들에게 추천합니다. 서로의 호흡과 에너지를 교감하여 친밀감도 높일 수 있죠. 3. 당구. 당구는 탄성을 비롯한 스핀 등 다양한 테크닉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로 뇌를 많이 가동하게 돼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대화도 하며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1시간에 1.5km 정도의 거리를 걷는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4. 볼링. 볼링은 2사람 이상이 함께 플레이하는 스포츠로 커플들이 데이트하러 볼링장에 즐겨 찾기도 하죠. 상대방보다 점수를 많이 내면 이기는 게임으로 내게 하면서 즐기기 좋아요. 볼링은 1시간에 약 180kcal가 소모됩니다. 5. 탁구. 탁구는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가 매우 큰 운동입니다. 1시간에 260kcal 정도가 소모되며 커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4인 스포츠입니다. 6. 실내 클라이밍. 요즘 대세 스포츠로 다양한 실내 클라이밍장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 신발과 장비를 대여해줘 원데이로도 즐기기 적합하며 전신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운동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됩니다. 아침 식사로 좋은 다이어트 스무디 레시피 5가지. 바쁜 아침에 속을 든든하게 달래줄 다이어트 스무디 레시피를 5가지 소개시켜드립니다. 레시피 1. 시금치 1컵, 바나나 1개, 파인애플 반컵, 다진 오이 반컵, 치아시드 1큰술, 코코넛 워터 1컵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블렌딩해주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치아시드와 바나나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레시피 녹차 파인애플 계피 주스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스무디입니다. 그 외에도 항산화, 항염증, 이뇨 작용에 좋습니다. 먼저 물을 끓인 뒤 계피가루를 넣어주세요.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레시피 3. 불면증 예방과 해독, 빈혈에 좋은 브로콜리 요구르트 스무디의 레시피를 알려드려요. 브로콜리 반쪽과 알로에 주스, 무지방 요거트, 얼음, 꿀 1스푼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블렌딩해주면 됩니다. 레시피 4. 콜레스테롤과 피로 감소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 오렌지 스무디. 바나나 1개, 오렌지 반개, 두유 1컵, 생강가루 1스푼을 넣고 갈아주세요. 레시피 5. 무지방 과일 스무디는 지방 함량이 적고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돼 다이어트 할 때 먹기 좋은 드링크입니다. 배, 딸기, 꿀, 무지방 요거트, 무지방 우유를 원하는 농도로 넣어주고 갈아주면 끝. 얼음을 함께 넣어 갈아주면 더욱 맛있습니다. 살찔 걱정 없는 스벅 메뉴 총집합. 여름 신상 음료까지 완벽. 이제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할 때. 하지만 아메리카노만 먹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이어터들을 위해 칼로리 걱정 없이 마시기 좋은 스타벅스 메뉴들을 모아봤어요.
6월까지 판매되는 여름 신상 메뉴까지 취향에 맞게 즐겨보세요. 1. 콜드 브루 오트 라떼. 다이어트로 변비가 고민이라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기리 우유가 들어간 콜드 브루 오트 라떼를 추천합니다. 커피보단 고소한 기리 우유 맛이 강하게 나는 비건 음료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시럽 3번 펌프를 줄여보는 것도 답. 2. 스파클링 시트러스 에스프레소. 색다른 음료를 도전해보고 싶다면 에스프레소에 상큼한 레몬과 진저 에일이 들어가 청량감이 넘치는 스파클링 시트러스 에스프레소를 드셔보길 권합니다.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넘치는 초저칼로리 음료. 3.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는 프라푸치노를 소개합니다.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는 비교적 칼로리가 낮은 음료인데요. 우유를 두유나 기리 우유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 못 마시는 자들을 위한 논커피 저칼로리 메뉴. 커피는 싫지만 카페인은 포기할 수 없다면 상큼한 탄산음료 마니아들에게 추천하는 쿨 라임 피지오. 그린빈 추출액이 들어간 라임 향의 스파클링 음료입니다. 진하게 우린 블랙티에 상큼한 레모네이드가 함께한 블랙티 레모네이드 피지오. 갈증 해소에 제격인 초저칼로리 음료. 공차 인기 메뉴인 자몽 그린티와 맛이 비슷한 자몽 허니 블랙티? 자몽과 꿀이 들어가 새콤달콤한 블랙티를 즐길 수 있어요. 여름 프로모션 신상 음료 3가지. 여름엔 시원한 게 최고죠. 기분 전환하기 딱 좋은 여름 신상 메뉴 3가지를 소개합니다. 망고, 사과, 핑크, 구아바, 파인애플 등 상큼한 열대과일을 한 곳에 담은 펀치 그래피티 블렌디드. 그래피티 벽화처럼 그려진 컬러 드리즐로 힙한 스트릿 감성 물씬 나는 음료입니다. 민초단 주목. 콜드 브루와 민트 초코의 조합이 매력적인 롤린 민트 초코 콜드 브루입니다. 빨대 없이 손목으로 가볍게 흔들어 마시기 좋은 음료입니다.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청량한 음료를 찾는다면 포멜로 플로우 그린티를 추천합니다. 자몽의 한 종류인 포멜로와 라임, 녹차가 조화로운 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 주스 레시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주스 만들기. 오렌지 자몽 피트 주스. 재료 오렌지 2개, 자몽 1개, 피트 100g. 오렌지와 자몽은 껍질을 벗기고 피트는 작게 썰어 믹서나 착즙기를 이용해 간다. 피트 특유의 향은 새콤한 향이 강한 오렌지와 자몽이 잡아준다. 달콤한 맛을 더 내고 싶다면 자몽의 양을 줄이고 오렌지의 양을 늘린다. 토마토 바질 주스. 재료 토마토 3개, 바질 3-4장, 레몬즙 1작은술. 토마토를 작게 썬 뒤 바질, 레몬즙과 함께 믹서나 착즙기를 이용해 간다. 바질향이 토마토와 어우러지면 채소 주스 같은 풍미가 난다. 주스를 만들 때 토마토는 빨갛게 익은 것으로 넣어야 맛있다. 취향에 따라 레몬즙 대신 발사믹 식초를 넣어도 좋다.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 주스. 재료 파인애플 링슬라이스 2쪽, 망고 2분의 1개, 코코넛 워터 3분의 2컵. 인애플과 씨와 껍질을 제거한 망고를 적당히 썰어 코코넛 워터와 함께 믹서에 넣고 굽게 간다. 코코넛 워터는 열대과일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빛을 발한다. 여기에 바나나를 약간 넣어도 맛있다. BTS 정국님이 콤부차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콤부차의 단점과 부작용. 콤부차는 건강에 좋은 발효음료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콤부차의 효능과 BTS 정국이 콤부차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콤부차의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콤부차는 차와 설탕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건강에 좋은 유익균과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콤부차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등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콤부차는 BTS 정국이 사랑하는 음료로 유명하며 정국은 콤부차를 마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콤부차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료가 아닙니다. 콤부차는 카페인과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며 너무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콤부차를 마시기 전에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양과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콤부차의 효능과 BTS 정국이 콤부차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콤부차의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콤부차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1. 콤부차의 효능. 콤부차는 차와 설탕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과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콤부차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상승 억제. 콤부차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콤부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유익균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콤부차는 당뇨병이나 고혈당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은 음료입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콤부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콤부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유익균은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합니다. 콤부차는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은 음료입니다. 다이어트 효과. 콤부차는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콤부차는 칼로리가 낮고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촉진합니다. 콤부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유익균은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콤부차는 비만이나 체중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료입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증강. 콤부차는 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콤부차는 유익균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며 이들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기능을 개선합니다. 콤부차는 장 건강과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콤부차는 면역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감기나 톡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영양소의 보물창고. 콤부차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료입니다. 콤부차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은 자유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콤부차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콤부차는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음료입니다. 콤부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고 유익균은 암 발생 위험 인자를 제거합니다. BTS 전국이 콤부차를 좋아하는 이유. BTS 전국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아이돌로 유명합니다. 정국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콤부차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국은 콤부차의 다양한 효능을 인정하고 콤부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은 콤부차를 마시는 법과 적정량에 대해 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정국은 콤부차를 하루에 한 병 정도 마시고 공복 혈당이 높을 때나 식사 전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국은 콤부차의 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정국은 콤부차가 카페인과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마시면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위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국은 콤부차를 마시기 전에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양과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국은 콤부차를 좋아하는 만큼 콤부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팁을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정국은 자신이 선호하는 콤부차 브랜드와 맛을 소개했으며 콤부차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나 음료를 추천했습니다. 정국은 콤부차와 함께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며 팬들에게도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미녀는 요거트를 좋아해. 세계 5대 슈퍼푸드로도 선정된 그릭 요거트. 이 요거트와 사랑에 빠진 셀럽들의 요거트 먹는 방법 궁금하지 않나요? 1. 카즈아. 카즈아는 브이로그에서 요거트를 먹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는데요. 건망고를 활용한 카즈아만의 레시피가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건망고 2-3개를 요거트 속에 넣은 뒤 하룻밤 재워줍니다. 다음날 아침 요거트를 열어보면 건망고는 요거트를 흡수해 말랑 촉촉해지고 요거트 역시 건망고의 단맛이 배어들어 둘 다 맛있어지는 맛없업 조합이라고 하네요. 카즈아의 레시피를 시도해본 누리꾼들은 쉬운데 맛있어서 자주 해먹게 된다는 후기를 여럿 남기기도 했어요. 건망고를 좋아하지만 이가 약해 먹기 힘든 사람이라면 이 레시피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카즈아는 또 다른 브이로그에서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와 꿀을 더해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카즈아의 요거트 사랑을 짐작할 수 있겠죠? 소희. 닮고 싶은 취향을 가진 소희. 소식자 중 한 명이지만 정성 들인 한 끼를 즐기죠. 소식하는 미식가라고 할까요? 지난해 출연한 나 혼자 산다에서도 정갈하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 메뉴를 보여줬는데요. 이때 소희가 챙긴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요거트였어요. 그릭 요거트를 마치 스프레드처럼 빵에 올려 잼을 더해 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식단 관리법과 재구매한 식재료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릭 요거트는 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플레인 요거트와 베리류가 가미된 달콤한 요거트 모두 소개하는 요거트 마니아 소희. 내일 아침은 소희처럼 담백한 빵에 그릭 요거트를 발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3. 효정. 오마이걸의 리더 효정은 직접 그릭 요거트를 만들 정도로 요거트를 즐겨 먹어요. 우유와 발효 유산균이 든 요거트 그리고 팝속과 면보만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어요. 효정은 요거트에 블루베리, 그래놀라 그리고 꿀을 더한 조합을 선보였어요. 특히 그녀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놀라는 요거트를 먹을 때 필수라고 합니다.
오마이걸 컴백을 앞두고 관리에 돌입했을 때도 효정은 그릭 요거트를 활용했는데요. 이때는 앞서 소개한 조합에서 당이 높은 꿀은 제외한 요거트 볼을 먹었어요. 그릭 요거트를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하고 싶다면 효정의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하는 행동 3가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이 고민인가요? 체내에 쌓인 독소를 빼주는 것이 답입니다. 스트레칭. 기상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바로 해주면 좋습니다. 림프와 혈액순환을 돕고 굳었던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이죠. 바로 누워 팔과 다리를 천장으로 향해 들고 가볍게 털어주기와 몸통을 좌우로 흔들며 S자를 만들어주는 운동은 혈액순환과 장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림프선 마사지. 림프액은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부종을 완화하며 면역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림프액은 근육이 움직여야 잘 흐르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으면 순환이 정체돼 노폐물이 쌓이고 몸이 붓거나 피부 트러블까지 유발합니다. 림프 순환을 돕는 간단한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1. 목. 상체를 바르게 세워 목을 살짝 들어주세요. 목의 대각선 앞부분을 천천히 쓸어내려줍니다. 양옆으로 1020회 반복해주세요. 2. 겨드랑이.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팔꿈치부터 겨드랑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움푹 파인 부분인 겨드랑이를 주먹으로 가볍게 두들겨주세요. 3. 사타구니. 림프절은 사타구니의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Y존이라고도 불리는 사타구니 주변을 꾸준히 마사지해주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양손으로 사타구니를 15초 정도 지그시 눌러 림프선을 자극해주세요. 차 마시기.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차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독소 배출에 좋은 녹차, 장 건강을 돕는 매실차,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해 뇌에 좋은 꿀차 등이 아침에 좋습니다. 자기관리 끝판왕 여배우들. 꾸준한 운동과 식단, 철저한 자기관리 비결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여배우들을 소개합니다. 운동 마니아 엄정화. 드라마 닥터 차정숙으로 컴백을 앞둔 엄정화도 식단부터 운동까지 남다른 자기관리를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엄정화는 요가와 복싱을 비롯해 웨이트 운동과 서핑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운동 마니아인데요.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 첫 단고지 식단을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운동 3시간 전 탄수화물 소량과 단백질, 야채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직접 만들어 탄단지 비율을 알맞게 유지하는 게 식단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꾸준함의 정석 김희애. 변함없는 미모와 분위기를 자랑하는 김희애도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관리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해 수십 년간 40kg대 몸무게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죠.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직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실내 사이클을 탄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비결은 꾸준함인 듯합니다. 11자 폭군 소유자 이지아. 이지아는 드라마 판도라의 액션 연기를 소화하기 위해 펜트하우스 촬영 때보다 6kg을 감량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수련 역할 당시에도 군더더기 없는 몸매였지만 날렵한 액션씬을 소화하기 위해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선명한 폭군을 만들기 위해 설탕과 탄수화물을 끊는 토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휴일에는 이른바 관리 투어를 다닌다고 전했는데요. 필라테스와 PT를 병행하며 지금의 탄탄한 폭군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기관리 탑티어 장윤주. 장윤주는 탑모델 시절부터 배우로 활약 중인 지금까지 변함없이 탄탄한 보디를 유지 중입니다. 그만큼 운동과 식단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요. 필라테스와 웨이트, 수영, 등산, 무술 액션, 줄넘기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근력 운동, 밸런스 운동, 유산소를 모두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장윤주는 SNS를 통해 식단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평소에도 하루 한 끼는 탄단지가 균형 잡힌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으며 식단 관리를 합니다. 또 어떤 식사를 하더라도 배가 찼다 싶을 때 멈추는 식사 습관도 필요하다고 전했어요. 이너뷰티까지 챙기는 최정한. 자기관리 말렙의 아이콘 최정한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보디, 헤어까지 다양한 관리 팁을 소개합니다. 특히 그녀는 영양제를 골고루 챙겨 먹으며 이너뷰티에도 신경 쓰는데요.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부터 질 유산균, 고함량 비타민C, 멀티 영양제 간 보호를 위한 밀크시슬 등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 여러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소개했죠. 20년째 먹고 있는 비타민까지 과감하게 공개했으니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자기 관리의 끝판왕 엄정화의 건강법. 1960년생 50대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엄정화. 최근에는 자신의 SNS에 선명한 폭근을 인증하기도 했죠.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 걸까요? 그녀의 건강법을 모아봤습니다. 탄단지를 모두 지키는 맛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데뷔 초부터 별별 다이어트를 섭렵했는데요. 90년대에 출간된 한 다이어트 관련 책에서 엄정화는 아침마다 감식초를 탄 물을 마시는 감식초 다이어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물만 마시는 다소 극단적인 생수 다이어트도 해봤다고 하네요. 이후 한동안 키토 식단을 유지했던 그녀는 최근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단지를 알차게 챙긴 식단을 선보였어요. 그녀는 운동 가기 3시간 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야채를 챙겨 먹어야 한다 말하며 영양이 꽉 찬 식탁을 준비했죠. 탄수화물은 호밀빵 한쪽, 단백질은 닭 가슴살 100g, 그리고 대저 토마토 등 여러 야채를 담은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또 아보카도와 견과류, 그리고 그 위에 블루베리를 얹은 아보카도 스무디도 함께 했어요. 트레이너에게는 비밀이라며 토스트 위에 치즈 한 장을 얹어 치즈 토스트를 만들어 먹는 소확행도 실천했죠.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해주는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어요. 빠질 수 없는 영양제.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영양제. 엄정화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녀는 먼저 종합 영양제와 오메가3를 소개했습니다. 오메가3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한 알씩 챙기며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몸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 B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숙면을 돕는 마그네슘, 그리고 관절과 염증, 근육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식이요황도 그녀의 영양제 라인업에 올라와 있었죠. 엄정화는 운동하러 가기 전에 L카르니틴과 아르기닌을 꼭 먹는다고 합니다. L카르니틴은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고 아르기닌은 근육 회복과 피로 회복을 도와줘 운동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영양제 중 하나죠. 여기서 잠깐, 영양제는 유명인들이 먹는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먹기보다는 현재 내 몸에 어떤 영양이 부족한지 체크한 뒤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복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어메이징한 홈트. 크롭탑의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 이를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탄탄한 폭근과 군살 없는 옆구리가 준비물일 텐데요. 엄정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부위를 집중 공략하는 운동법을 공개했어요. 요가를 오래 한 그녀여서 그런지 운동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영상 내내 호흡과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오늘의 홈트는 엄정화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예계 대표 복근 유저. 모태 마름, 노.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복근을 소유한 셀럽들 소개합니다. 얼마 전 하와이를 방문한 김나영. 자신감 있는 수영복 사이로 숨겨왔던 복근을 공개했는데요. 모태 마름처럼 보였지만 선명한 복근 소유자였습니다. 필라테스를 꾸준히 해왔던 김나영은 최근 홈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누워서 팔자를 그리는 운동으로 복근은 물론 엉덩이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복근하면 모모를 빼놓을 수 없죠. 이미 모모 복근 운동으로 지효는 물론 팬들도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요. 모모가 즐겨하는 이 동작은 트위스트 플랭크입니다. 플랭크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죠. 조금만 해도 힘든 고강도 운동인데요. 모모는 무릎을 굽혀 복근에 더욱 자극을 주는 변형 동작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산다라박이 선명한 11자 복근을 공개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연예계 대표 소식자이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뚜렷한 복근을 가지게 됐는데요. PT와 홈트를 병행하며 아침 공복 유산소 1시간과 자기 전 복근 운동 400개를 실천했습니다. 화보 촬영 후에도 몸매를 유지하며 모태 마름이 아닌 복근 유저로 거듭났습니다. 길쭉한 팔다리에 뚜렷한 복근까지 말 그대로 워너비 몸매 소유자인 아이브 장원영. 타고난 마른 체형이지만 꾸준한 필라테스와 플라잉 요가를 통해 선명한 복근 라인까지 가졌습니다. 플라잉 요가는 매달려 중심을 잡는 운동이라 코어 발달에 특히 좋은데요.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군살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평소 SNS를 통해 골프와 서핑, 테니스, 홈트 등 꾸준한 운동 일상을 공유해온 가이. 운동의 결실인 탄탄한 복근을 자랑하며 건강미를 뽐냈습니다. 그는 댄스 피트니스가 근육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댄스 운동 영상을 그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트와이스 모모 요즘 운동에 진심이다. 댄싱 머신 모모의 무대 장악력은 체력에서 온다. 11자 폭근 위에 플랭크를 하루 150번 하는 트와이스 모모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팀 내 퍼포먼스 담당을 하고 있죠. 요즘엔 플랭크뿐 아니라 턱걸이와 중량을 높인 바를 활용한 스쿼트까지 찐 수련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근육 운동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의 입덕 포인트는 바로 지칠 줄 모르는 체력. 모모의 건강함의 비결, 폭근 운동 따라 하고 싶다면 이 운동을 주목하세요. 코어가 잡혀야 체력이 생깁니다. 11자 폭근 운동법. 9가지 운동법으로 운동마다 30초는 쉬는 시간으로 잠시 쉬어도 되고 심박수를 유지하는 동작들을 함께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본인의 컨디션과 신체 상태에 따라 강도를 천천히 올려가며 운동해보세요. 스텝 1 무릎을 터치하는 니 마이너스 터치 동작. 스텝 2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굽혀서 몸통 쪽으로 당기는 동작. 스텝 3 양쪽 뒤꿈치를 터치해주는 동작. 복부에 힘을 잡아주면서 동작을 지속합니다. 스텝 4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 자세가 익숙해지면 덤벨이나 물병을 잡고 진행합니다. 스텝 5 머리 뒤에 깍지 낀 상태에서 다리와 팔꿈치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30초 동안 복부와 옆구리를 계속해서 수축해주는 동작. 스텝 6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한쪽씩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와 옆구리를 입체감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스텝 7 크런치 동작에서 반대로 골반을 들어주는 동작을 진행합니다. 스텝 8 팔꿈치와 무릎을 한쪽씩 크로스해서 만나는 동작. 스텝 9 양쪽 팔꿈치와 무릎을 트위스트해주며 만나는 동작. 정확한 자세를 통해 근육을 단련하여 모모만큼 더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보세요. 웰니스 무브먼트. 성형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옛말인지도 모릅니다.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진정한 웰니스 라이프를 위해 국내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인 웰니스. 셀럽들의 꾸준한 운동부터 건강한 식단까지 모두 소개합니다. 이하니. 비건이 대중화되기 전부터 채식을 선언한 배우 이하니. 최근에는 출산을 하면서 더욱 건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하니는 인스타그램으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 다양한 식품이나 영양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하니가 추천한 드셋은 자연 그대로의 곡류, 과일, 야채, 버섯, 해조류를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발효한 건강 대체식입니다. 100년년 항아리에서 숙성해 몸이 무거울 때 꾸준히 마셔주면 피를 맑게 해준다고 천연 디톡스 제품을 찾고 있었다면 시도해보길. 최희. 아나운서 최희는 현재 워킹맘으로 유튜브와 육아를 병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직접 구매해 잘 사용했던 뷰티 리빙 육아 아이템을 모아 소개하는 컨텐츠를 공개하기도 했죠. 베스트 추천템 중에서도 눈에 띄는 영양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노시톨이라는 영양제입니다. 임신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월경전 증후군이나 생리불순 등 난소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권유하는 제품인데요. 이노시톨은 혈당을 조절할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재범. 어릴 때부터 비보이 경력이 있는 박재범은 평소 복싱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등 운동으로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죠. 탄탄한 근육질 몸매의 우유처럼 뽀얀 피부까지. 박재범의 웰니스에는 닮고 싶은 이유가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먹는 것 역시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 매일 아침 직접 갈아 마시는 바다이끼 스무디는 박재범뿐 아니라 헤일리 피버도 즐긴다고. 바다이끼 젤을 코코넛 워터와 블루베리 등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개운하면서도 건강한 웰니스 생활이 가능합니다. 김지훈.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어떠한 기구나 장비 없이 맨몸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공개한 배우 김지훈. 김지훈 역시 맨몸 운동을 접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코치들과 함께 불굴의 투지로 풀업, 푸시업, 프론트 레버 훈련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이들의 운동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김지훈은 운동으로 끝내지 않고 저탄고지 식단을 만들어 먹기도 했죠. 닭가슴살, 두부면, 땅콩가루를 곁들인 태국식 팟타이와 쌀밥을 넣지 않고 계란만 넣은 키토김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비. 죽음의 운동이라는 타바타 운동. 비정지훈이 알려주는 타바타 운동은 30분간 약 7가지의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의 타바타 운동은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하는 운동으로 장소나 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의 일종입니다. 단, 고강도로 진행하는 운동이기에 기초 체력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군살 하나 없는 비처럼 되고 싶다면 식단 관리도 필수. 무려 10kg 감량했다는 비는 군고구마, 닭가슴살, 오렌지와 사과, 요거트, 믹스너트 등 단백질과 유산균으로 구성된 식단을 꾸준히 감행했죠.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식욕을 채워주는 미니 양배추.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미니 양배추 열알로 채워줬습니다. 곰손도 SNS 인증샷 가능한 박나래 레시피 7. 곰손도 SNS 인증샷 가능한 박나래 레시피 7가지. SNS 간증 후기들이 가득한 믿고 먹는 박나래 레시피 모음. 1. 명란솥밥. 재료 쌀 1컵 반, 다시마 육수 1컵 반, 버터 1조각, 미역 줄기 반 팩, 표고버섯, 명란 2덩어리. 레시피. 쌀 1컵 반을 깨끗이 씻어서 1시간 정도 불러줍니다. 다시마와 가스오부시 등을 넣어 육수를 우려줍니다. 미역 줄기는 물에 10분 정도 담가 염분을 빼준 뒤 물기를 짜서 제거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표고버섯은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프라이팬에 버터를 발라준 뒤 명란을 살짝 구워줍니다. 냄비에 버터를 녹여 불린 쌀을 넣고 버터에 한번 볶아주세요. 다진 표고버섯도 함께 섞어주세요. 미역 줄기를 쌀 위에 넓게 펼쳐주고 우린 육수를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아 센 불로 5분 끓여준 뒤 명란을 올리고 뚜껑을 다시 닫고 10분 동안 약불로 뜸을 들여주면 완성입니다. 광어 카르파치오. 재료 묵은지, 광어회, 들기름, 무순. 레시피. 묵은지에 묻은 양념을 다 털고 여러 번 씻어줍니다. 씻은 묵은지를 들기름에 묻혀줍니다. 신맛이 강할 경우 설탕 1스푼 넣는 것도 방법. 묵은지, 광어회, 무순을 함께 말아주면 완성. 3. 그릭모모. 재료 복숭아, 그릭요거트, 그래놀라, 꿀. 레시피. 복숭아 씨를 제거해줍니다. 복숭아 속을 그릭요거트로 가득 채워주세요. 랩에 감싸고 냉동실에 얼려줍니다. 그래놀라를 접시에 뿌리고 얼린 복숭아를 위에 올린 다음 꿀을 뿌리면 완성됩니다. 4. 감자채전. 재료 감자, 양파, 소금, 부침가루, 파마산 치즈, 계란, 건새우가루. 레시피. 감자와 양파를 채를 썰어줍니다. 소금과 부침가루, 파마산 치즈를 감자, 양파와 함께 섞어주세요. 반죽을 프라이팬에 구우며 계란을 올려줍니다. 옥수수 등 원하는 토핑과 함께 건새우 가루를 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5. 오이 명란 마요. 재료 오이, 버터, 명란, 마요네즈, 와사비. 레시피. 오이를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버터를 녹여 명란과 함께 구워주세요. 마요네즈와 와사비를 섞어 소스를 준비해주세요. 오이 명란 소스 순으로 얹어주면 간단한 와인 안주 완성됩니다. 6. 스팸 치즈 계란전. 재료파, 계란, 스팸, 치즈. 레시피. 프라이팬에 얇게 썬 파와 올리브유를 올리고 파기름을 내줍니다. 계란을 깨트려 올려주세요. 적당하게 썬 스팸을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체다치즈나 모차렐라를 올려주면 완성됩니다. 7. 김치말이 순두부. 재료 신김치, 설탕, 맛술, 냉면, 육수, 오이, 계란. 레시피. 신김치에 설탕, 맛술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취향대로 원하는 고명을 만들어주세요. 순두부, 신김치, 고명순으로 재료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냉면, 육수와 김치 국물을 섞어 그릇에 부어주세요. 셀럽들의 여름 요리 레시피.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입맛이 없다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해주는 셀럽들의 여름 요리 레시피를 참고해보세요. 김나영 참외 샐러드. 최근 인스타그램에 요리 인증샷을 올린 김나영. 그녀의 식탁에 놓인 여러 요리 중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바로 참외 샐러드였어요. 맛있는 건 물론 색감도 예쁘고 만들기 쉬운 참외 샐러드 만드는 법, 크리에이터 나니까의 레시피를 중심으로 알아볼까요? 1. 참외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반만 남기고 깎는다. 참외를 반으로 자른 후 참외 안의 씨와 국물은 파서체에 걸러주고 얇게 썬다. 체에 걸은 참외 국물에 올리브유 2티, 식초 1티, 소금 한 꼬집, 꿀 취향껏, 레몬즙 반개, 레몬 제스트를 넣고 섞는다. 접시에 참외를 담고 소스를 뿌려준다. 루꼴라 같은 야채를 더해주거나 허브를 더해줘도 좋고 취향에 따라 후추도 가볍게 뿌려도 좋다. 전국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 여름은 면 요리가 더욱 맛있는 계절이죠. 전국은 라이브를 통해 자신만의 들기름 막국수 레시피를 팬들에게 공개했는데요. 비는 이 막국수를 자신의 인생 톱5 안에 드는 막국수였다 라며 극찬하기도 했죠. 공중파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국의 막국수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들기름 4t, 참소스 2t, 불닭소스 1t, 불닭 마요 소스 1t, 계란 노른자를 넣고 섞어 소스를 만든다. 이때 다진 양파 4분의 1, 다진 마늘 4분의 1, 고춧가루 1t를 추가해주면 더 좋다. 2. 메밀면을 삶은 뒤 찬물에 충분히 헹궈 전분기를 없앤 뒤 물기를 제거해준다. 3. 면에 만들어준 소스를 뿌려준다. 4. 김자반 뿌리고 볶은 참깨를 얹어주면 완성. 들기름은 반드시 저온 압착 생들기름으로 메밀면은 메밀 함량 30% 이상인 면을 산다고 하네요. 강민경 판콘토마테. 판콘토마테는 스페인 요리로 구운 빵에 생마늘과 토마트를 문질러 먹는다고 해요. 배우 김사랑이 나온 자 산다에서 아침 식사로 판콘토마테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강민경은 마늘의 민족인 한민족답게 좀 더 마늘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변형한 레시피를 선보였습니다. 강민경표 판콘토마테 만드는 법을 같이 볼까요? 1. 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뒤 강판에 갈아준다. 2. 간 토마토에 소금과 후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뿌린 뒤 잘 섞어준다. 3. 약불에 다진 마늘과 바게트를 구워준다. 이때 마늘을 먼저 뿌려준 뒤 그 위에 바게트를 올린다. 4. 잘 구워진 빵 위에 만들어둔 토마토를 얹어 완성한다. 이때 파슬리가 있다면 파슬리도 뿌려준다. 장 건강을 위해서 버터를 먹어라. 장 건강에 좋은 습관들. 장 건강은 소화뿐 아니라 면역 체계, 정신 건강, 심혈관 질환 등 우리 몸의 여러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과 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80%가 소장에 있다고 합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버터를 적당량 섭취하기.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흔히 발효된 김치나 그릭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떠올릴 거예요. 이들과 함께 버터도 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터는 소화관에 윤활유를 공급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티스푼 한두 스푼 정도라고 해요. 물론 이는 유크림 또는 유지방 100% 만든 천연 버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지방이 50% 미만인 가공 버터는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좋지 않으니 구매할 때 꼭 확인해보세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가벼운 체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건 물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춥다고 웅크리고 있지만 말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하기.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얼추가라고요? 장 건강을 위해 얼추가는 이제 그만. 차가운 물과 액체는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장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장 건강에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상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라고 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장과 뇌는 미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문가들은 둘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뇌가 피로하면 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죠. 수면 패턴이 흐트러질 경우 뇌 호르몬 조절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를 안정시키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활발히 분비된다고 하니 해당 시간에는 꼭 잠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